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요즘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ATS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S, Applicant Tracking System, 기업이 이력서를 관리하고 검색하는 이제 그런 채용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즘은 아마 대기업, 중견, 어지간한 좀 규모 있는 회사들은 이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이력서나 이런 거를 좀 스크리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ATS 시스템을 통과해서 HR 채용팀이나 이제 실무진에게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사람과 좀 매칭이 된다, 여기까지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ATS라는 시스템 자체는 이게 평가라기보다는 이제 검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ATS라는 시스템이 이력서가 굉장히 좋고 나쁘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가지고 맞는 조건에 맞으면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HR이나 현업이 사람을 뽑을 때 주로 뭘 해봐요? 자바 무슨 개발 경험이 있는 사람, SAP, FI 해본 사람, 월 결산 해본 사람, 공정기술, 수율, 개선 경험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이제 후보자를 채용을 하기 위한 공고에 이제 JD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이력서 중에서 이 ATS 시스템을 통과를 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 굉장히 좋다라기보다 그냥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력서의 키워드를 굉장히 잘 맞춰서 썼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는 목록까지는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ATS 시스템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ATS를, 나는 이력서를 영상을 보면서도 많이 썼고 JD를 보고도 맞춰 썼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다. 만약 그렇게 되면 대부분 내가 이 회사랑 잘 안 맞나, 경력이 부족한가, 뭐가 안 맞나, 요즘에 진짜 채용 시장이 너무너무 안 좋나. 근데 실질적으로 이 ATS 시스템을 사용하는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연락이 안 온다라고 하면,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정말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현재 내 재직 회사도 나쁘지 않고 스펙을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닌데 그 연락이 정말 안 온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 ATS 시스템의 검색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ATS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는 그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그 이력서가 요건을 갖췄느냐 못 갖췄느냐, 이 부분인 경우들이 되게 많죠. 한 가지 이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저는 이제 헤드헌터니까 제가 ATS를 직접 세팅을 하거나 운영하는 주체는 아니죠. 그걸 운영하는 분들과 업무를 하긴 하지만 제가 그 주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하고 이제 컨설팅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서류 검토를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비슷한 스펙의 사람은 그걸 잘 통과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 베이스의 스펙은 비슷한데 누구는 잘 통과하고 누구는 못 통과한다. 그런데 제가 그 이력서를 봤을 때도 엄청나게 잘 통과하는 분들은 확실히 이 경력기술서나 이력서도 굉장히 구조화를 잘해서 쓰시고,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서류 통과 확률이 차이가 날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 ATS 시스템을 쓰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느낀 점,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ATS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검색 조건, 그게 JD가 되겠죠. JD에 있는 단어가 이력서에도 그대로 잘 키워드가 있느냐. 예를 들면 JD에 자바,
스프링, 프레임, 뭐 결산, 세무 조정, 공정기술, 뭐 이런 식의 단어들이 JD에 들어갔으면 서류 심사를 통과하려면 이거랑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말로 풀어내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자바 스프링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같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죠. 저도 솔직히 후보자들을 찾을 때 회계나 뭐 이런 지원 운영 이런 것처럼 좀 JD가 두루뭉실하게 나와 있으면 사람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뭐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게 대표적이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맞는 뭐 오라클을 쓸 거냐, 뭐 리눅스냐, 윈도우냐, 자바냐, 뭐 파이썬이냐 이런 식으로 나온 JD는 사람을 찾기가 확실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TS 시스템을 통과하는 이력서는 JD랑 같은 단어 키워드를 써서 이력서를 작성한 사람이 통과 확률이 확실하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장의 구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상상시켰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나쁘지 않죠. 분명히 괜찮은 정보입니다. 근데 시스템이 이거를 봤을 때는 시스템이 판단하기가 되게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판단하기 좋은 문장은 예를 들면 자바 기반 백엔드 API 개발, 스프링 부트 환경, 오라클 DB 연동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하고 내가 했던 업무, 행동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와이어 본딩, 뭐 공정 수율 개선, 스프링 기반 서비스 운영, SAP FI 모듈 운영, 월 결산 이런 식으로 써야 검색에 내가 조건에 맞아서 픽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부분을 많이들 실수를 하시는데 이제 ATS 시스템이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지화 되어 있는 걸 싫어해요. 아이콘을 쓴다거나 뭐 그래프, 레이아웃을 뭐 이렇게 2단, 3단으로 겹쳐서 쓴다거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봤을 때는 참 그 디자인 감각 있고 잘 썼는데 그 정작 ATS는 키워드 위주로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걸 읽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ATS 시스템의 그 허들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한 방식은 워드를 사용을 하시고 텍스트 중심으로 이력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쓰이는 거죠. 이제 블릿 포인트 구조를 쓰시라는 거. 그러니까 긴 문장, 서술형을 쓰는 것보다 핵심 성과와 정보를 이제 간결하게 나열하는 그 구조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디자인이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ATS 통과를 하고 나서 뭐 포트폴리오를 제출한다거나 이제 그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ATS 기준 이제 최종 체크리스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JD 핵심 키워드가 그대로 들어가 있느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술명, 직무명이 문장 앞에 오느냐. 그리고 세 번째, 추상적인 표현이 많지는 않은가. 네 번째, 표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쓴 건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앞서서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만 확인을 해서 이력서를 검토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이제 ATS의 시스템을 통과할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자, 요즘 AI 시대에 정말 또 채용도 AI가 대세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ATS는 여러분을 이제 평가하는 이제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적대시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냥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갈수록 이게 더 기본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쓴 이력서 자체가 뭐 부족하고 뭐 좀 업무 경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 이제 검색이 되지 않는 구조로 작성됐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최소한 서류 단계에서 내 직무가 채용 직무랑 잘 맞는다면 잘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제 ATS 시스템 관련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